Frequently Asked Question FAQ. 안녕하세요 여러분. 오늘은 Q&A 영상을 준비했어요. 저도 여러분들처럼 중국으로 떠나기 전 궁금했던 점들이 많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한 달 생활비는 기숙사비를 제외하고 2,000에서 3,000위안 정도 사용했습니다. 한국 돈으로 30에서 50만원 정도가 되겠네요. 충분히 더 절약해서 살 수도 있습니다. 식비가 차지하는 비용이 크거든요. 그런데 제가 느끼기에 대다수 유학생들의 생활비는 이미 자기가 한국에서 늘 사용하던 만큼의 지출을 하는 것 같아요. 적응하고 나면 한국이나 중국이나 생활비는 결국 비슷비슷합니다. 첫 환전 금액으로 저는 130만원 정도 해갔어요. 좀 많이 해갔죠? 가자마자 한 학기 기숙사 비용을 결제해야 했고 계좌 개설까지 시간이 오래 걸릴까봐 현금으로 들고 왔는데 좀 과했던 것 같아요. 오히려 돈 지키느라 힘들었습니다. 생각보다 금방 통장을 만들어서 바로 남은 금액을 입금했어요. 우선 잘하면 잘할수록 좋습니다. 이건 너무 당연한 얘기죠. 대신 한마디도 할 줄 몰라도 괜찮아요. 저만 봐도 저 정말로 한 글자도 적을 줄도 모르는 상태로 갔거든요. 제가 가기 전에 아는 말이라고는 워아이니, 니치팔러마 뭐 이 정도가 다였어요. 저 같은 사람도 생활을 잘했으니까 여러분들도 잘하실 수 있을 거예요. 자신감을 가지세요. 대신 공부에 대한 효율적인 측면이 좀 나뉜다고 생각하는데 가성비라고 해야 되나? 그런 건 따로 공부랑 책과 관련해서 정리된 영상을 만들겠습니다. 막 아무것도 모를 때는 이런 느낌이잖아요. 야, 서울은 눈 떠도 코 베어간대. 야, 중국은 장기 이 정도는 아니고 밤에 산책하고 다녀도 다 괜찮습니다. 그런데 어차피 10시나 11시 이후로 웬만한 가게는 다 문을 닫아서 나갈 맛도 안 나더라고요.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너무 어두운 곳은 피하세요. 오히려 저는 건물이나 아파트 곳곳에 경비원도 많고 경찰처럼 입고 다니는 사람이 많아서 더 안전하다는 느낌을 받았어요. 그런데 도둑은 진짜 많아요. 우리가 외국인이라서 더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저 3달 타던 전기 오토바이 교내 도서관에서 도둑 맞았고요. 룸메는 2달 만에 당했습니다. 핸드폰 도둑 맞은 사람은 셀 수도 없어요. 1명, 2명, 3명, 7명? 한 명이 3번 넘게 당한 적도 있어요. 그건 개문제인가? 밖에 나가잖아요? 그러면은 오토바이 타고 있는 애가 쓱 와서 뒤에 타고 있는 애가 갑자기 손에 있는 핸드폰을 휙 낚아채 가는 때도 있고 쥐도새도 모르게 주머니에 손을 쓱 넣어서 가져가는 사람 뭐 다양합니다. 그래서 저는 밖에서 핸드폰을 할 때면 웬만하면 두 손으로 꽉 잡고 했어요. 제 룸메가 경찰서에 가서 신고하고 다 했는데 잡을 거란 기대는 솔직히 안 하시는 게 나아요. 의사소통 문제도 있고 그렇게 협조적이지도 않아서 사실상 찾을 확률이 거의 없습니다. 그런데 딱 한 명 은행에서 핸드폰을 잃어버린 친구가 있었어요. 경찰이 안 도와줬지만 자기 혼자서 폰으로 문자를 너 CCTV에 얼굴 다 찍혔다. 너 끝난 목숨이다. 라고 보내서 결국 받아냈어요. 대박이었습니다. 얘 딱 한 명이에요. 핸드폰 요금은 정말 저렴합니다. 저는 한 달에 30원으로 130기가 넘게 사용했어요. 처음 가입할 때 100위안을 내고 그 다음 달부터 달달이 30위안만 내면은 엄청 많은 데이터를 주더라고요. 그래서 와이파이를 따로 쓸 일은 없었고 인터넷 속도도 처음 이틀 정도만 느리다고 생각하지 적응하고 나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. 인천공항에 도착하면 폰이 갑자기 폰이 겁나 빨라져. 그때 와! 그리고 한국 요금제를 보면 또 와! 합니다. 그제서야 한국 들어온 게 실감이 나죠. 유학 오시는 루트가 다양할 텐데 기본적인 중국 대학 등록금은 한국 사립대보다 저렴한 편입니다. 1년에 보통 300만원 정도예요. 기숙사는 학교마다 다 다르고 같은 학교라고 해도 또 다양하게 있을 거예요. 그러니까 제가 사용했던 기숙사는 참고용으로만 알려드릴게요. 이제 날짜별로 계산하시면 되겠죠? 알바는 할 수 있습니다. 제가 종종 한식당 고깃집에서 하루 4시간 일하고 100위안을 받았는데 다른 중국인에 비해서 엄청 많이 받는 편이었어요. 한 번은 한국 중국 기업 무역 행사에 카메라 사진 기사로 알바를 가서 2시간에 100위안 정도 받았습니다. 이 밖에 잘 찾아보시면 한국어 강사, 과외, 통역, 모델,
대사관이나 높은 기업인 자제분들 중국어 과외 등 할 수 있는 일이 은근 있습니다. 근데 영어권 친구들은 그냥 학원이나 영어 과외로 엄청 많이 벌더라고요. 생활비를 그냥 막 벌어. 부러웠어요. 국제학생증은 발급 안 받아도 괜찮아요. 저는 만들어 가볼까 했는데 전혀 필요 없었습니다. 어차피 중국 가면은 학생증이 다 발급이 되니까 그걸로 다 사용했었어요. 마시는 물 걱정하실 수도 있는데 제 주변에 물갈이 한 사람을 직접 본 적은 없습니다. 그래도 혹시 모르니 필요하다고 생각드시는 분들은 관련 약을 챙겨 가시고요. 자기가 가는 지역,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 체크해 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. 나는 중국어를 잘 못하는데 아프면 어떡하지? 걱정되잖아요. 병원에 가게 될 경우 우선 주변에서 도움을 청하고 정말 급한데 마땅히 청할 곳이 없으면 한국 대사관이나 관공서에 전화를 해보시길 바랍니다. 따로 앓는 지병이 있는 경우에는 한국에서 국제진단서를 꼭 끊어가세요. 이상 저의 경험을 바탕으로 필요한 것들을 말해 보았는데요. 혹시 더 궁금한 것이 있으시면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. 최대한 알려드리겠습니다. 지금까지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짜이찐!